ITQ 한글 기출문제 바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 답안 작성 요령부터 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롱 바탕 10포인트 검정 줄 간격 160 양쪽 정렬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색상은 조건의 색을 적용하고 색의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RGB 값을 적용하십시오. 표준 색깔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각 문항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작성하고 언급하지 않은 조건은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합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작성해 주시고 출력 형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만약에 선이 추가되어 있거나 색깔이 들어가 있다면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11mm,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 10mm, 제보는 0으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한글 프로그램 들어가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한글 프로그램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해 주시고요. 새 문서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종이가 나오는데 종이 보이자마자 바로 F7번 누를게요. F7번의 왼쪽을 11로 바꾸라고 했고요. 오른쪽도 11로 바꿨습니다. 위쪽은 10, 아래쪽은 10, 머릿말도 10, 꼬릿말도 10으로 바꿔주고 제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왼쪽 오른쪽은 11로 바꿔주시면 되시고 세로로 되어 있는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은 10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요. 앞에 화살표 연습하실 때 화살표 있었을 텐데 얘는 메뉴 보기로 들어가셔서 문단 부호 체크해 주시면 화살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1점 해서 1번 문제 할 수 있도록 표시할 거예요. 엔터 하나 둘 셋 넷 누르시고 2점 하나 둘 셋 넷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생겼고요. 3점 하나 둘 셋 넷 4점 하나 둘 셋 넷 다음 페이지 한 번 더 넘어갈게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총 3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3페이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실 땐 3페이지인지 왼쪽 하단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 하실 때 바로 옆에다 푸는 게 아니라 한 칸 아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조건에 따라 스타일 기능을 적용하여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출력 형태는 요 아래쪽 얘가 출력 형태죠. 출력 형태 글자 쓰는 거 아니고요. 영어 한 단어 먼저 쓰시고 한글 쪽에 한 단어 먼저 쓸게요. 그럼 대소문자 구분하셔서 이시라고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엔 한글에도 영어가 나와 있는데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대문자 SD, G, 소문자 S. 타자에 자신 없으신 분은 이렇게 한 단어씩만 쓰시고요. 드래그 하셔서 스타일 기능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6번 F6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스타일 창이 뜨는데요. 우린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더하기 버튼 누를게요. 더하기 누르시고 새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SD, GS 라고 이름 적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1번에 괄호 1번 보시면 스타일 이름이라고 해서 SDGS라고 쓰라고 되어 있어요. 2번 문단 모양 보시면 왼쪽 여백 15, 문단 아래 간격 10으로 하래요. 한글 다시 보겠습니다. 문단 모양 버튼 눌러서요. 왼쪽 여백 15, 문단 아래 간격 10으로 바꿔주시고 설정 눌러줄게요. 글자 모양 3번에 보니까 글자 모양 바꾸래요. 한글은 궁서체, 궁서로 하라고 영문은 도둠으로 하래요. 한글 따로 영문 따로 해줄 겁니다.
글자 모양 버튼 눌러서 언어 대표를 한글로 바꾸고요. 여기를 궁서로 바꿔주시고 이어서 크기 1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크기 10, 장평 95, 자간 5 맞춰주겠습니다. 크기 10, 장평 95, 자간 5까지 설정해 주시고 아직 영문을 안 했잖아요. 영문은 다시 한번 글자 모양 들어가셔서 대표를 영문으로 바꿔주시고 글꼴을 도둠으로 바꿔줍니다. 크기도 마찬가지로 10, 장평은 95, 자간은 5 설정해 주시면 지금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 스타일 이름까지 다 넣었습니다. 추가해 주시고요. 그러면 스타일 목록에 우리가 추가한 게 하나 생길 거예요.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설정 하시면 지금 우리가 적용한 서식에 따라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글자는 쭈루룩 이어서 써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표 넣을게요. 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가로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되어 있어요. 2번 아래에 클릭하시고 표를 넣을 거니까 메뉴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표가 있는데 글자 버튼, 그림 버튼이 위에 있고 글자 버튼이 아래에 있거든요. 아래에 글자 버튼 누르시면 바둑판 모양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6칸, 5줄이었습니다. 추가하셔서 넣으시고요. 안에 글자 채워 넣어주시면 되세요. 탭 키를 누르시면 옆 칸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죠.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 선정수, 사업 선정수, 누적 도시수 오타 없이 띄어쓰기까지 잘 보시면서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이용해서도 위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격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이제 지시사항 한번 볼게요. 다음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표와 차트를 작성하세요. 일단 표부터 하겠습니다. 괄호 1번 표 전체, 표와 캡션은 굴림 CPT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표에 있는 거 전체 다 잡은 상태에서 위쪽에 글꼴 변경할게요. 굴림 으로 변경할 건데 한 컴 글꼴로 되어 있으면 굴림으로 적용이 안 되거든요. 모든 글꼴로 들어가셔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CPT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캡션을 넣으라고 했는데요. 캡션은 위쪽에 나와 있는 표 제목 같은 거예요. 표를 넣었더니 표 도구가 생겼어요. 여기서 두 번째 거 선택하셔서 뒤쪽에 보시면 캡션이라고 있습니다. 글자 버튼 눌러서 위쪽 선택해 주시고요. 표 1이라고 나오면 얘를 지우고 연도별 SDG S 미래도시 선정 현황 단위 하시고 땡땡 개 할 때 땡땡 사이에는 스페이스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굴림 CPT 오른쪽 정렬을 하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오른쪽 정렬까지 센스 있게 바꿔줄게요. 문제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괄호 2번 정렬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다 잡고 가운데 정렬 한번 안에 있는 숫자 칸 합계 칸도 숫자가 올 거기 때문에 얘까지 다 잡아주시고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 이어서 볼게요. 3번 셀 배경 면색을 노랑으로 바꿔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노랑인지 봤더니 첫 번째 줄 5칸까지 쭈르르륵 첫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 쭈르륵 잡았어요. 한번 잡아볼게요. 쭈르륵 잡아주시고 색깔은 컬러입니다. 알파벳 C 누르셔서 색깔 채울게요. 색에다가 노란색 노르스름한 거 예쁜 거 고르지 마시고 아래쪽 표준색에 있는 거 골라주시면 되세요. 노랑 설정해 주시고요. 문제 이어서 보시면 4번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계 칸에 한번 채워볼 건데 지금 다른 거 색칠한 제목까지 잡지 마시고 안에 있는 숫자만 잡는데요. 합계 칸이 지금 세 줄 비어 있거든요.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얘는 X자 모양 들어가기 때문에 요 세 줄만 합계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잡아줄 거예요. 한번 잡아볼게요. 33에서부터 합계 비어있는 세 번째 칸까지 잡아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보시면 블록 계산식 있습니다. 얘를 블록 계산식 합계를 골라주시면 자동으로 합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5번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얘가 이중 실선인데 지금 굵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프린트물에서는 아마 이중 실선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다 잡으시고 테두리는 선이죠. 선은 영어로 라인입니다. L 누르셔서 테두리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할게요. 이중 실선으로 선택해 주시고 바깥쪽 선택해 주시면 잡은 걸 기준으로 바깥쪽 이중 실선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만 잡아서 다시 L 눌러주시면 이중실선 지금 첫 번째 줄을 잡은 기준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그리고 첫 번째 세로 줄도 잡아서 L 눌러서 이중실선으로 해주시고 잡은 거 기준으로 오른쪽에다가 이중실선 적용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 눌러주고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문제는 마지막 여기 X자 모양인데요. X자 모양 한 칸만 잡기가 잘 안 잡아져요 하시면 두 칸 잡았다가 한 칸 찍어주세요. 그러면 한 칸 잡아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L 누르시면 세 번째 대각선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설정해 주시면 X자 모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차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에 맞게 이렇게 만들으라는 건데요. 차트 조건 괄호 1번 봤더니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도별 도시 선정수, 사업 선정수, 누적 도시 수의 값만 이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란 색깔 색칠된 거 다 잡아주시면 되세요. 한번 잡아서 차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잡아서 차트 넣을 거니까 메뉴 입력으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차트 버튼 누르셔서 괄호 2번 보시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래요. 묶은 세로 막대형 세로 막대형 첫 번째 거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나오고요. 클릭했더니 아래에 들어가고 차트 데이터 편집 창이 나왔는데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X. 차트 편집할 수 있도록 크게 표만큼 넓게 펼쳐줄게요. 여기서 이제 계속 지시사항 보겠습니다. 제목 글꼴을 굴림 진하게 12pt로 해라 라고 했는데요. 얘는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바꿀 수 없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제목 바꾸셔야 됩니다. 연도별 SDG S 미래도시 선정 현황으로 바꿔주시고 한글 글꼴도 굴림 영어 글꼴도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진하게 12pt까지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진하게로 했기 때문에 가 첫 번째 진한 가를 눌렀는데요. 만약에 보통으로 해라 라고 나올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시면 됩니다. 한글 글꼴은 연도별 미래도시 선정 현황이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한글 글꼴 바꿨고요. 영어 글꼴은 영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어 글꼴 바꿨습니다. 만약에 숫자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도 영어 글꼴 바꿔주시면 됩니다. 헷갈려요. 뭐가 영어인지 한글인지 숫자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냥 둘 다 바꾸세요. 설정 눌러주시고 이어서 문제 보겠습니다. 속성 채우기 밝은색 하양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채우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제목 속성 들어가시면 옆에 채우기 나오는데요. 채우기를 밝은색 하양으로 설정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두리 보겠습니다. 테두리는 선 검정색으로 설정만 해줬더니 테두리 적용되었고요. 그림자 바깥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림자는 두 번째 효과로 가셔서 그림자 펼쳐봤더니 바깥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 마우스 갖다 대셔서 이름 확인하신 후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X. 이제 문제 4번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을 굴림 보통 CPT로 해라.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이면 제목 빼고 다 글꼴을 굴림 보통 CPT로 바꾸란 뜻이에요. 그러면 법례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뭐가 숫자인지 뭐가 글자인지 뭐가 영어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글자 모양 편집에서 둘 다 바꾸라고 했었습니다. 굴림으로 바꾸겠습니다.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을 굴림 보통 10이라고 했는데요. 보통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크기 CPT 되어 있네요. 글꼴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가로축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굴림 쓰시고 엔터까지 꼭 쳐주셔야 적용이 되세요. 설정 세로축도 글자 모양 편집해서 굴림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축 제목과 법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나왔어요. 축 제목 지금 우리 거에는 축 제목 안 들어가 있거든요. 얘가 세로축에 있는지 가로축에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세로축 옆에 있으니까 세로축에다가 추가 한번 해볼게요. 차트를 넣으시면 차트 메뉴가 상단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쪽에 앞쪽에 보시면 차트 구성 추가 버튼이 있는데요. 두 번째 축 제목 마우스 갖다 댔더니 가로축에 있는지 세로축에 있는지 물어봤어요. 저희는 세로축에 있었거든요. 세로에 넣었더니 축 제목이 누워서 생겼습니다.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해 줄게요. 단위 땡땡 개 눌러주시고 얘도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이니까 굴림으로 보통 10까지 바꿀게요. 얘가 지금 누워있어요. 누워있는 친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제목 속성 들어가시면 맨 끝에 다섯 번째 버튼 글상자 누르셔서 가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봤더니 아까 축 제목과 법례도 뭐가 달라졌나 봤더니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테두리가 적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법례 속성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 선 있었어요. 여기에 검정 색깔만 넣어주면 됐다. 이제 출력 형태랑 뭐가 다른지 틀린 그림 찾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눈금선이 없어요. 눈금선 그럼 잡으시고 눈금선만 잡은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선 없음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테두리 축 변경 함께 있는지 확인하시고 축 단위가 변경할 게 만약에 있다면 마우스 세로축 잡으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속성 들어가시면 최소값 최대값
주는끔 보조는끔 이용해서 잡을 수 있는데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보조는끔 이용해서 잡으라고 했었어요. 49.999로 하셔서 주는끔을 없음으로 하시고 보조는끔을 지금 바깥쪽에 나와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번 할게요. 3번 수식을 만들 건데요. 수식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1번 문제 먼저 할 거야 라고 괄호 1 하고 스페이스 한번 띄워줄게요. 수식을 넣을 거니까 수식 위에 아이콘 눌러서 수식 편집기 꺼내주시고요. 출력 형태 보시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대문자 알파벳 2는 바로 루트가 나왔네요. 루트 안에다가 분수 넣을 거예요. 분수 R 위에 칸에다가 GM 하시고 나와서 쉼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빠져나올 때 탭 지금 루트 안에 있거든요. 한 번 더 탭 눌러서 완전히 빠져나온 후에 쉼표 눌러주시고 다시 분수 T 하시고 제곱 들어가야 돼요. 제곱은 맨 첫 번째 첨자 기호 들어가셔서 제일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 위에 조그만한 칸 나옵니다. 여기다가 2 써주시고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R 써주시고 첨자 기호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 빠져나온 후에 는 할 거예요. 다 빠져나오기 탭 나와서 는 해주시고 또 분수 나왔네요. 분수 4 써주신 후에 파이가 나왔는데요. 파이는 마우스 갖다 댔더니 그리스 소문자 눌러주시면 네 번째 줄 첫 번째에 있습니다. 파이 넣어주시고 얘도 첨자기호 추가해서 숫자 2까지 써주겠습니다. 위에는 대문자 GM만 써주시면 끝이 나네요. 다 했으면 수식 다 했습니다. 문 닫고 나갈게요. 문 닫기. 문을 예쁘게 닫았다면 이제 2번 문제 할 건데요. 2번 문제 할 때는 간격을 조금 벌려준 후에 하라고 했습니다. 탭 두 번 눌러서요. 2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스페이스 한 번까지 눌러주고 수식 버튼 다시 눌러서요.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지렁이 모양 같은 거 얘 어디 있어요? 하지 마시고 위쪽에 보시면 있어요. 찾아서 첫 번째 거 누른 후에 숫자 0 위쪽에는 3 써주시고 중간에 이제 계속 입력해 주시면 되시는데 분수가 들어갔거든요. 분수 넣어 주시고 숫자 5 위쪽에는 루트 6t 제곱이다. 제곱 2 하시고 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빼기 넣으시면 이 옆에다 붙어 버리거든요. 탭 눌러서 빼기 18t 더하기 12 해서 다 빠져나온 후에 dt 쓸 거예요. 다 빠져나오기 탭 dt는 11 까지 됐으면 문 닫고 나가겠습니다. 문 닫기. 그럼 3번 문제는 끝. 4번 문제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하실 때는 그림이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것부터 먼저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게 지시사항이 어디 있는지 우리 화살표 잘 따라가야 돼요.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게 크기 130에 145 요 지시사항이고 위에 있는 건 글상자로 만드는구나. 우리 4번 할 때 도형으로 만드는 건지 글상자로 만드는 건지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일단 그러면 제일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도형 넣을 거니까 메뉴 입력에 가셔서 직사각형 세 번째 거 직사각형 선택해서 대충 일단 그려줄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 속성 창이 나오는데요. 기본 탭에서 크기 바꿀 수 있습니다. 크기가 아까 몇이었냐면 130에 145였어요. 크기 바뀌지 않도록 크기 고정까지 눌러주시고 선에 가서 아까 뾰족한 직각이 아니었고 모서리가 둥글었단 말이에요. 둥근 모양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반원의 경우는 더 동그랄 때 반원으로 하셔야 되겠죠. 이제 채우기로 들어가서 색깔 아주 연한 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지시사항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명도에 맞게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바로 위쪽에 있는 미래도시 개념의 구성요소 만들어 볼게요. 얘 지시사항 봤더니 글상자로 만들으라고 돼 있어요. 글상자로 만들어라. 다른 것들은 글상자로 만들으라고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냥 도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글상자가 어디 있냐면 입력에 들어갔더니 앞에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첫 번째 가로 글상자 있어요. 클릭하시고 대충 그려주신 후에 글자 먼저 써주시겠습니다. 글자를 쓴 후에 이제 더블 클릭할 건데요. 글자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면 잘 안 돼요. 테두리에다가 더블 클릭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개체 속성 창이 나오죠. 맨 첫 번째 기본으로 넘어가셔서 110, 17로 하시고 크기 고정까지 눌러주신 후에 지시사항 계속 이어서 볼게요. 면색 파랑으로 하라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채우기에서 파랑으로 바꿔주시고 아까 모양 봤더니 선이 둥근 것보다 더 둥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반원으로까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 문제 이어서 볼게요. 글꼴을 궁서 22pt 하향으로 해라. 그러면 글자 다른데 한번 찍은 다음에 드래그 해주셔서 글꼴 바꿔볼게요. 궁서 22pt 글자색 가가가가가 다섯 번째 하향색 바꿔주시고 수평수직 가운데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맞춤까지 해주시면 끝! 이제 안쪽에 직사각형 넣어 볼게요. 얘는 화살표 잘 따라가셔서 크기 90에 5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입력에 직사각형 대충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 기본에서 90에 50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크기 고정까지 누르신 후에요. 선은 아까 뾰족한 직각이었거든요. 건드릴 거 없고 채우기에서 가서 색깔이 조금 더 진한 색깔이었어요. 조금 더 진한 색깔로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8글자짜리 글맵시로 넣어볼게요. 왜 글맵시로 넣냐면 화살표 딱 따라가 봤더니 글맵시 이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글맵시 이용해 보겠습니다. 입력에서 글맵시 넣을 거니까 입력에서 그림 아이콘 눌렀더니 내용 입력하라고 나왔어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썼고요. 글맵시 모양을 육각형으로 하래요. 육각형 어디에 나와 있냐면 지시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넣어주시고 글꼴도 나와 있네요. 글꼴 굴림. 굴림도 여기서 변경해 줄 수 있어요. 굴림. 맨 위쪽에서 굴림 찾아서 넣어주겠습니다. 색깔 지정하는 건 없으니까 일단 모양과 글꼴만 설정하겠습니다. 선생님 밑에 깔렸는데요. 밑에 깔렸을 경우에는 나비 모양 세 번째 거 눌러주시면 맨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다시 지시사항에 아직 안 한 것들이 많거든요.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에서 크기 먼저 한번 볼게요. 40에 40 크기 40에 40 하시고 크기 고정 눌러주신 후에 색깔 바꾸래요. 색깔 바꿀 때 채우기로 들어가셔서 빨강으로 바꾸겠습니다.
위치시켜 주시고, 그러면 글맵시도 지시사항에 맞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림 위치, 그림 넣을 건데요. 그림 넣을 거니까 메뉴 입력 들어가셔서 그림 아이콘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문서에 ITQ에 픽처 들어가시면 그림 찾을 수 있죠. 1, 2, 3 주식회사 로고 2번 넣으셔서 쭉 그렸더니 엥? 밑에 또 깔렸어요. 이럴 때 나비 모양 세 번째 눌러서 꺼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지시사항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림 넣었고 크기 50에 35, 크기 50에 35, 크기 고정 설정했는데 지시사항 계속 봤더니 아직 안 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림 효과 회색조 요거 하래요. 그림 효과도 더블 클릭하시면 네 번째 그림 탭에 회색조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정 했는데요. 하이퍼링크는 아직 적용을 안 했어요. 하이퍼링크는 나중에 3페이지 하신 후에 여기다가 책갈피를 넣을 건데 책갈피 넣은 후에 하이퍼링크 추가할 거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직사각형이랑 직사각형 두 개로 합쳐져 있는 숫자 1번 하고 글상자 마저 만들어 볼 건데요. 숫자 1번 들어가 있는 도형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입력에서 직사각형 선택해서 조그맣게 그려주시고 직사각형 그리기가 첫 번째는 얘가 숫자예요. 숫자 요게 요 숫자 그죠? 직사각형 그리기 두 번째에 있는 거는 밑에 깔려 있는 거 깔려 있는 게 두 번째 거입니다. 그럼 밑에 깔려 있는 거부터 먼저 만들 거니까 두 번째 거부터 한번 봐야겠죠? 크기를 11에 11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11 크기 고정해 주시고 채우기 색깔 아무거나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숫자 들어가 있는 칸 만들어 볼게요. 지시사항 확인하셔서 크기가 몇인지 11에 15라고 되어 있으니까 11에 15 크기 고정 선은 둥근 모양이었어요. 채우기 색은 하양색이었습니다. 볼게요. 크기 하양 글꼴 굴림 20pt 넣으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린 도형이고 글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글자를 넣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숫자 1 써주시고 드래그한 상태에서 글꼴 바꿔줄게요. 글꼴은 굴림 20pt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글꼴 굴림 20pt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었습니다. 이제 글상자 이용해서 안에 있는 내용 채워볼 건데요. 글상자는 긴 거 먼저 만들으라고 했었어요. 그럼 세 번째 있는 요 내용 입력해 볼게요. 입력에 글상자 이용해서 사회적 연대감 강화 환경 구축이라고 제일 긴 거 먼저 썼고요. 지시사항 확인하겠습니다. 글상자 이용이라고 되어 있고 선 종류 점선 또는 파선으로 하래요. 더블 클릭하셔서 테두리 더블 클릭하셔서 글상자를 이용했고요. 선 종류, 선에 들어가서 선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으로 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마우스 갖다 댔더니 파선이라고 나왔거든요. 얘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색 색 없음으로 하래요. 채우기에서 색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안에 있는 글꼴 변경하겠습니다. 글꼴을 도둠 18 정렬 가운데 도둠 18 가운데 맞춤
까지 하는데 지금 제일 긴 것 바탕으로 쓴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두 줄로 만들어졌잖아요. 얘를 한 줄로 만들어 주신 후에요. 복사할 겁니다. 얘를. 그러면 나중에 고치거나 할 필요가 없겠죠. 얘는 제가 마음대로 만졌는데 지시사항의 크기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글상자 내용 입력하는 부분은 알맞게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1번이랑 글상자 내용 모두 다 한번 잡아서 복사를 해 볼 건데요. 복사하실 때 컨트롤 눌러서 따로따로 있는 도형들 다 잡을 수 있어요. 1번 선택해서 선택한 후에 컨트롤 꾹 누르시고 밑에 깔려있는 도형도 잡고 글상자도 잡아서 지금 총 3개 잡았습니다. 복사하실 때 컨트롤과 쉬프트를 동시에 누르시고 마우스를 끌어 내리시면 복사됐고 또 끌어 내리시면 복사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2번, 3번으로 글자 바꾸고 얘도 색깔 바꿔주고 안에 있는 내용만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4번에 있는 도형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3페이지 출력 형태를 먼저 보고 설명하자면 맨 처음에 머릿말 기능 들어가 있는데 머릿말 기능부터 하지 말고요. 제목 쓰시고 본문 쭈르르르륵 쓰고 여기 표 밑에 글자까지 다 쓰고 시작할게요. 제가 어디까지 쓰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다. SDG
지금 안에 있는 본문은 다 썼는데요. 제목 쓰시고 본문 쭈르르르 쓰시고 오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데요. 쓸 때 한자가 들어있는 내용은 나중에 변경할 거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쭈르륵 넘어가시고요. 문단이 이제 바뀌는 곳 필요하다에서 엔터 한번 치시고 앞에 문단 시작할 때 스페이스바 2번 눌러주신 후에 계속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밑에 있는 특수기호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특수기호 넣을 때는 컨트롤 누른 채로 F10번 누르시면 사용자 문자표 첫 번째 사용자 문자표에서 기호 1번, 2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기호 2번에 스페이드 선택하셔서 검정 색깔 넣어주시고 글자도 써주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3페이지에서 지금 1점 하고 1 동그라미 특수기호처럼 들어가 있는 거 쓰지 않고 글자만 쓸게요. 얘는 나중에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해서 넣을 거기 때문에 글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한번 더 누르고 컨트롤 F10 누르시면 방금 사용했던 기호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엔터만 한번 더 눌러주시면 빠르게 넣고 제목 쓰실 수 있습니다. 표 몇 줄 몇 칸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합쳐지지 않은 걸 기준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표 글자 버튼 누르셔서 5줄 5칸 넣어 주신 후에 안에 있는 내용도 채워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네 칸이 합쳐져 있거든요. 합쳐져 있는 거는 제가 M 눌러서 합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합쳐져 있는 부분 잡아서 M 눌러서 합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줄 이용해서 간격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간격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한번 지시사항 보시면서 해볼게요. 여기도 엔터 한번 쳐주시고 사회혁신센터까지 써주겠습니다. 이제 3페이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처음부터 지시사항 볼게요. 머릿말 기능 넣으래요. 머릿말 기능 궁서 CPT 오른쪽 정렬. 오케이. 한글 다시 들어가셔서 머릿말 기능 넣을 건데 얘는 메뉴 쪽으로 가시면 머릿말이라고 있어요. 눌렀더니 위쪽 모양 없음으로 선택해 주시면 머릿말 선택할 수 있거든, 쓸 수 있거든요. 사회혁신 전략 써주시고 글꼴을 궁서 CPT로 오른쪽 정렬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머릿말을 다 했으면 앞쪽에 머릿말 꼬릿말이라는 메뉴판이 나오고 다 했으면 닫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되세요. 닫고 나가기. 이제 제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 글꼴 보시면 도둠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부터 한번 해볼게요. 도둠 18 진하게는 가가가가 첫 번째 거고요. 가운데 정렬까지 했고요. 얘를 책갈피 문제가 먼저 나와 있긴 하지만 덧말을 넣은 후에 책갈피 넣을게요. 책갈피를 넣은 후에 덧말을 넣으시면 책갈피가 넣었는데 없어졌어요 하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덧말을 먼저 넣은 후에 책갈피 넣겠습니다. 드래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뉴 입력으로 갔더니 덧말을 넣을 거니까 메뉴 입력으로 갔더니 보이지가 않아요. 자주 쓰지 않는 아이콘은 여기 조그마한 화살표 누르시면 덧말 넣기 찾을 수 있습니다. 덧말을 넣어줄게요.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 쓰실 때도 반드시 띄어쓰기 확인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넣기 됐고요. 다시 드래그해서 책갈피 한번 넣어볼게요. 책갈피 이름은 미래도시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책갈피 이름 미래도시까지 넣었는데요. 아까 우리 그림 4번 할 때 하이퍼링크 얘를 이쪽으로 책갈피로 이동하라 그랬잖아요. 얘를 그러면 하이퍼링크 잠깐 갔다가 갈게요. 이 그림에다 하이퍼링크 넣을 거니까 메뉴 입력으로 가시면 하이퍼링크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고 지금 현재 있는 한글 문서에 책갈피 미래도시 만들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넣기 해주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열기 누르시면 이쪽으로 이동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 계속 이어서 볼게요.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을 이용해서 미래도시 미자를 크게 만들으래요. 그러면 미자가 지금 두 줄만큼 덩치가 크거든요. 미 앞에다가 마우스 커서 두시고 서식으로 가시면 메뉴 서식으로 가시면 위쪽에 가 신문지 모양 있습니다. 가 신문지 모양 선택하셔서 두 줄만큼 덩치가 크다고 했어요. 두 줄짜리 선택해 주시고 지시사항 계속 보시면 굴림 면색 노랑으로 하래요. 글꼴을 굴림 면색을 노랑 설정해 주시면 미만큼 두 줄만큼 덩치 큰 노란색 검정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SDGs 뒤에 보시면 조그마한 동그라미 기억자 각주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각주는 아래에 추가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각주 기능 한번 넣어 볼게요. 넣는다고 했으니까 메뉴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각주 찾았습니다. 저희는 1괄호가 아니라 기억 동그라미인데요 하시면
위쪽에 번호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기억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꿔주시고 아래 설명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써주시고 마찬가지로 얘도 머릿말 기능과 같이 문 닫고 나와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SDGs 뒤에 기억 동그라미가 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쭈르르르르 이어서 봤더니 구축이라는 글자에 한자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봤더니 얘가 지금 한글 앞에 나와 있고 괄호 한자 괄호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축 드래그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한자 키 찾아보시면 입력 형식을 세 번째 거 요걸로 선택하셔야 되세요. 세 번째 거로 바꿔주시고 알맞은 한자 똑같이 생긴 한자 요 두 번째 거네요. 얘를 바꿔주시면 한글 괄호 한자 괄호 닫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요거 1년의 시책을 의미합니다. 시책도 한자로 바꿔주겠습니다. 세 번째 거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시책 요거 글자 맞네요. 바꾸기 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한자는 바꾸는 거 두 문제 나오니까 하나 바꿨으면 다음 거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 한번 넣어 볼게요. 얘 지금 띄어쓰기가 되어 있네요. 그림 한번 넣겠습니다. 입력에 그림 아이콘 누르셔서 그림 고를 건데 그림 어떤 거 설명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내 문서에서 그림 4번 고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ITQ 픽처에 들어오시면 그림 4번 있죠? 선택하셔서 드래그 해주시면 그림 넣을 수 있습니다. 지시사항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 그림만 뽑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림 넣었으니까 그림 메뉴가 여기 틀린 모양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자르기 버튼 자르기 눌러서 테두리가 굵게 변했어요. 얘를 대각선 이용해서 원하는 그림만 뽑아내 주시면 됩니다. 다 잘랐으면 다른데 한번 콕 찍어 주시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변경할 수 있죠. 지시사항 계속 보겠습니다. 크기 40에 40, 바깥 여백, 왼쪽 2mm까지 해주셔야 되세요. 일단 크기 40에 40 해볼게요. 크기 40에 40 크기 고정 눌러주시고 두 번째 여백으로 가시면 아까 바깥 여백 왼쪽 2mm로 변경해줘라. 설정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위치시켜주시면 끝에 있는 글자 비교해서 오타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제 아래에 특수기호 있는 이 제목 부분 해볼게요. 드래그해서 지시사항 보시면 글꼴 굴림 18까지 일단 해볼게요. 굴림 크기 18로 바꿨는데요. 지시사항에 제가 왜 여기까지 했냐면 얘는 검정색이거든요. 하양, 빨강은 글자만 포함되는 거라 굴림 18까지만 해주시고 다시 글자만 잡을 거예요. 글자만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시면 글자 색과 음영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글자 색을 하양, 음영색을 빨강 설정해 주시면 스페이드는 적용이 되지 않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 제가 아까 특수기호 있는 거 1점이랑 1 동그라미 있는 거 쓰지 말고 내용만 입력하라고 했었어요. 문단 번호 기능 사용할 겁니다. 드래그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들어가시면 가장 비슷한 거 찾아볼 건데 1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첫 번째 거 선택해 볼게요. 첫 번째 거 사용자 정의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 사용할 때 1수준과 2수준 이 두 가지만 사용할 거거든요. 1수준과 2수준 얘가 1수준이고요. 얘가 2수준이에요. 1수준에 지금 1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너비 조정
이 부분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1수준 20pt 오른쪽 정렬, 20pt 오른쪽 정렬. 자, 설정 누르기 전에 이 수준으로 넘어갈게요. 이 수준은 가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1 동그라미로 바꿔야 되잖아요.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번호 모양이라고 있는 걸 1 동그라미로 바꿔서 1 동그라미 뒤에 지금 점이 붙어 있어요. 이 점은 여기서 지울 수 있습니다. 번호 서식에 점 지워주시면 점 지워졌어요. 이제 너비 조정 30pt 오른쪽 정렬, 30pt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1 동그라미 들어갔습니다. 설정 눌러주시면 선생님 1 동그라미는 없고 지금 1점에서 6점까지 나왔는데요 하면 지금 얘는 1 수준으로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만 잡아서 서식으로 가시면, 메뉴 서식으로 가시면 맨 끝에 마우스 갖다 댔더니 한 수준 감소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은 1수준에서 2수준으로 내리겠다 라는 거겠죠. 한 수준 감소해 주시면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나왔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도 잡아서 한 수준 감소해 주시고, 지시사항에서 아직 안 한 거 있어요. 줄 간격 180%. 다시 드래그 하셔서 줄 간격은 위쪽에 160% 되어 있는 이 부분을 180%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얘도 제목 똑같이 글꼴 굴림 18가지만 해주시고, 밑줄과 강조점은 글자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굴림 18 글자만 잡아서요. 글자만 잡아서 밑줄 강조점. 근데 밑줄은 다 밑줄 젖어 있는데 강조점은 글자 몇 글자만 V자 모양으로 체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단 밑줄은 이쪽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밑줄 해주시고 몇 글자, 지역 소멸이라는 글자만 글자 모양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확장 탭으로 들어가 볼게요. 확장 탭에 보시면 강조점 있습니다. 강조점을 체크 모양으로 바꿔줄게요. V자 모양으로. 그리고 끝쪽에 정책 제한이라는 글자도 글자 모양에서 확장의 강조점을 V자 모양으로 설정해 주시면 지시사항과 똑같이 다 표시되었겠죠. 이제 안에 있는 내용 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 전체 다 잡아주시고, 표 전체 글꼴 도둠 CPT 가운데 정렬. 네, 바로 바꿀게요. 도둠 CPT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시면 아까 우리가 지시사항에 맞게끔 만들 때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겠죠. 얘를 좀 더 길게 만들어서 선생님 너무 좁은 것 같은데요 하시면 블록 잡아서 아래쪽 방향키 2번 눌러주시면 넓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시사항 계속 이어서 볼게요. 셀 배경 그라데이션 이라고 되어 있는 건 첫 번째 줄 지금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만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줄 잡아주시고, 색깔 바꿀 때는 컬러 알파벳 C 누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기 세 번째 보시면 그라데이션이라고 있는데 유형을 가로로 하래요. 시작색을 노랑, 끝색을 하양. 그럼 유형을 가로로 하고 시작색을 노랑, 끝색을 하양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테두리는 나와 있지 않지만 테두리도 적용을 해줘야 하거든요. 테두리는 선은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알파벳 L 누르셔서 이중실선 먼저 적용해 줄게요. 위, 아래, 그리고 가운데 이중실선 적용해 주시고, 왼쪽 오른쪽에는 선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다 잡혀 있거든요. 이중실선을
위, 아래 설정해 주시고 다시 L 눌러서 선 없음을 왼쪽, 오른쪽 설정해 주시면 선 없음 윗줄, 아랫줄은 이중실선. 그리고 첫 번째 줄 아래에도 이중실선 적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래쪽 선택해 주셔서 이중실선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회혁신센터 글자 한번 볼게요. 지시사항 봤더니 도둠 24 진하게 까지 해보겠습니다. 도둠 24pt 진하게까지는 됐어요. 이제 장평105라고 되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들어가시면 기본에 장평 100%로 되어 있는 거를 105로 바꿔라 설정해 주시고 오른쪽 정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쪽번호 남았는데요. 쪽번호 매기기를 알파벳 F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얘를 쪽번호 바꿀 거니까 메뉴 쪽으로 가셔서 쪽번호 매기기 버튼 눌러서요. 지금 뒤쪽에 있는 종이는 보지 않으셔도 되고 앞쪽에 있는 종이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고요. 줄표는 이 끝에 빼기 앞뒤로 빼기 붙어 있는 게 줄표예요. 지금 저희 줄표 안 붙어 있고요. 번호 모양을 알파벳 대문자로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작번호 건드리지 않을게요. 넣기 하시면 C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3페이지니까. 2페이지는 B로 들어갔고요. 1페이지는 A로 들어갔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에는 쪽번호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1페이지 클릭하신 상태에서 쪽번호를 없애주겠습니다. 메뉴 쪽에서 현재 쪽만 감추기 버튼 누르셔서 지금 1페이지에 있는 쪽번호를 감추겠습니다. 설정 없어졌어요. 이제 이번에도 2페이지에도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현재 쪽만 감추기 쪽번호 설정하시면 2페이지에 있는 쪽번호도 없어졌습니다. 3페이지에는 살아있거든요. 얘를 이제 새 번호로 시작할 거예요. 쪽에 새 번호로 시작 버튼 누르셔서 쪽번호를 몇으로 시작하냐면 6으로 시작하래요. A, B, C, D, E, F 6으로 시작 넣기 하시면 얘가 F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3페이지 모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문서에 ITQ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빼기 홍길동으로 저장해 주셔야 답안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